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최민호 시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시장님 아주 자신감 있어 보이고 뭐 어디 뭐 토론회라든지 뭐 공청회라든지 가보면 팔 딱 걷어 붙이셔서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제 100일 하고 한 20여일 지났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뭐 여러 언론사에서 이제 100일이 됐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우리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뭐 자료를 받아보면 늘상 얘기해 왔던 거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 그거 좀 지양을 하고 뭐를 잘하셨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우선 그 법원 행정처장을 이제 오늘 만나신다고 했는데 법원이 여기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세종시의 법원 설치 문제도 KTX 역사 문제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그냥 지역적인 문제다, 민원 문제다가 아니고 네. 중앙행정부처가 소속기관까지 47개가 와 있고요. 네. 또 대통령 집무실이 오고 뭐 국회까지 이제 온다고 돼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야기되는 행정소송 문제 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관에 대한 소송 문제를 언제까지 다른 지역에서 이걸 해결하고 볼 것이냐 네. 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그 중앙부처가 소재한 지역의 고등법원에서 그 행정소송은 그 중앙부처가 소재한 관할구역 내의 법원에서 네. 소송 쟁송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세종시에도 행정법원이 설치돼야 되고 네. 또 지금 그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송 문제를 대정지방법원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정지방법원에 포화된 업무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네.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은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벌써 한 7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어봤죠. 세종에 법원이 생길까요? 그랬더니 조금 이른 감은 있다. 뭐 인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측량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여기서 간절히 원하면 인원이 좀 인구가 좀 적다 하더라도 필요성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그런 답변이 나오지만 네. 우리는 이 기관이라든가 설치는 항상 5년, 10년 뒤를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원 설치를 지금 결정한다 하더라도 올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법제화를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 적어도 4, 5년은 걸릴 텐데 네. 4, 5년 뒤에 세종시를 바라보면 인구도 한 40만이 훨씬 넘어 있을 터이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그리고 뭐 중의원 가속기, 과학비지수벨트 이런 것들이 다 완공되는 시점인데 그렇다면 지금도 이른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번에 법원 행정처장 미팅이 되면 네. 그런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세종시에서 이렇게 듣는 얘기가 뭐가 있느냐면 그 식당 운영하는 분들이 종업원들이 그렇게 없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결이 안 되면 외국의 인력을 좀 요청을 해서 좀 들어오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시장님을 만나면 꼭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우리 세종시청의 구내식당이 지난주에 한 3, 4일 쉬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조리원들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조리원 확보를 못해서 그랬는데요. 뭐 우리 세종시청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전국의 다른 지역들 다 이런 문제에 고민이 있습니다. 네. 우리 택시 운전 기사분 똑같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택시 기사분들이 네. 지금 굉장히 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들이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한계가 와 있다. 네. 누구 탓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국력이 6위 정도 되는 나라라면 이제 그 수준에 맞는 국민들 생활을 하는 욕구가 있을 터인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공급을 하고 확충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네. 단순히 임금 문제다 그런 걸 떠나서 좀 글로벌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시점이 왔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님이 외국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서 한번 인력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걸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시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그럼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법무부라든가 우리 고용노동부라든가 하는 중앙부처에서 법제도가 먼저 정비돼야 될 문제가 있고요. 예. 그럼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국인들을 보는 시각을 네, 이제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우리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 국민들 그분들을 보는 시각을 이제 어떻게 가져야 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고불변하게 네, 우리의 시선과 시각이 좀 부드럽고 넓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라도 고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뭐 호남의 고향인 분도 있고 충청의 고향의 사람도 있고 또 영남의 고향의 사람도 있듯이 베트남의 고향의 사람도 있고 중국의 고향의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다 같은 한국 사람이다. 이런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분들을 우리가 두 배로 우리가 활용하고 또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잠재 자산도 굉장히 큰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감소해 나가는 걸 보면 앞으로는 글로벌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과 함께 사는 그런 사회가 돼 가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력이 세계 6위 정도고요. 네, 그리고 그 출산율이 1.08에 머무르고 있는 한 물론 출산율이 증가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그 인구를 증가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지만 네, 그 문제에서도 한계가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우리 지방도 그런 부분에 눈을 떠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네, 외국계 한국인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외국계 한국인은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고향이 예, 다를 뿐이지 예, 예. 그분은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볼 때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00일 하고도 이제 20여일이 지났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자랑스럽게 했다. 그리고 야 시장으로서 이 짧은 기간이지만 야 이건 내가 정말 해내서 기쁘다. 시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100일 만에 어떤 실적이나 제가 자랑할 만한 냈다고 하기에는 좀 짧은 기간이고요. 네. 앞으로 4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4년이라는 기간에는 제가 상당히 큰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세종시를 하나의 벤처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도시라고 얘기했듯이 네. 이제까지는 없었던 것 그리고 되겠나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도전하는 정신으로 이 세종시를 이끌어 나가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끄는 그런 중심 도시가 되겠다라는 게 미래 전략 도시거든요. 네. 그 그림을 지난번에 제가 100일 그 선포에서 비전 선포에서 밝혔습니다만 거기 네. 한 20개 과제가 있었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뭐 100일 만에 실현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경제 회생입니다. 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선 기업을 유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TNG를 유치했고 전기통신공사 업체들 그 연합회를 유치해서 약 한 6천억 정도의 우리 지역이 이제 앞으로 투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대기업하고 지금 물밑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우리 젊은 층들이 취업 내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최중점을 둘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금강 문제예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정원산업박람회를 열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앙공원, 호수공원, 그리고 국립수목원 이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자원을 네. 바로 관광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저는 그것을 정원박람회라고 생각을 해서 네. 2025년도 봄에 국제 정원박람회 금강을 같이 네. 활용하는 금강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되면 세종시에 그런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관광시설, 호텔이라든가 컨벤션 센터 같은 것도 더 유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세종시를 크게 나누어서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행정 수도를 통한 그 정부 청사를 활용한 우리 경제 활성화 두 번째는 금광과 아름다운 도시 공원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마이스 산업 네.
이벤트라든가 세미라든가 학회라든가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세종시를 발전시키는 그런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세종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BRT에 대해서 세종과 공주 간의 BRT를 지금 폭탄 돌리게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세종 공주 BRT는 네. 제가 와서 대공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고 국토부에 협의를 해서 그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두 번째로 이제까지 해오지 못한 것, 그 엠버스를 도입하는 데 성공을 했죠. 네. 그래서 오송에서부터 고운동 지나서 대전까지 가는 엠버스 노선. 시청까지 가는 거? 예. 네, 대전 예. 시청까지 가는 거죠. 그 엠버스 노선은 비수도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제가 예.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성사됐고 그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저는 대단히 고맙게도 생각하고 그것이 세종시의 바로 방향이다. KTX 역사나 지방법원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운동 주민들이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거든요. 네. 아니 같은 세종시에 사는데 우리는 좀 소외됐다 교통 문제가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엠버스, 예. 방역버스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KTX 세종역 정말 생기는 거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충북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언론에 계속 나오는 얘기 보면 그 시장님이 야 그걸 지역 간의 문제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무슨 여야가 있느냐? 지금 야도 당연히 협치를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냐 그러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 KTX 세종 역사를 설치하는 데 따른 경제적 타당성 용역을 지금 발주 이제 시작이 됩니다만 네. 그런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런 국가를 설득할 문제고요. 네. 저는 이미 이제 여건은 많이 성숙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치되는 게 맞느냐 보실 일이 아니라 설치돼야 된다라는 네. 의지를 가지고 시민과 함께 나아가는 일이지 될 거냐 말 거냐 구경하는 모습으로는 설치하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이건 설치돼야 된다 예, 해가지고 예. 시민과 함께 제가 엊그제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그 시 지역은 2,500명이 전부 다 합심을 해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관철해 내야 되고 네. 시민들한테 이해시켜 드려야 되고 또 다 지역에서 반대가 있으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해야지 네.